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남자와 자상하고 푸근한 예비시댁 만나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의 아픈 상처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한 번 파혼을 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의 예비신랑과 예비시댁도 잘 알고 계세요. 그때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술도 많이 마셨었는데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 또 생겨버렸네요. 바로 파혼한 전남친 엄마가 저희 집에 파출부로 왔었다는 건데요. 저희 엄마 중졸이라고 잔뜩 무시하며 가오잡았던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일하러 왔다가 저희 보고 눈이 동그래져서는 식은땀 흘렸던 거 생각만 하면 이런 사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 전남친이랑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었는데요. 전남친은 대기업 대리였고 전남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셨어요. 그 집 엄마는 평생 가정주부셨다고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운송업 하시고 어머니는 미용일 하십니다. 엄마 18살 때부터 미용일 하셔서 지금 40년 가까이 일하셨어요. 한 20년 전에 개인샵을 내셨고요. 누구보다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웠습니다. 비록 주말까지도 바쁘게 일하시느라 저랑 제 동생은 할머니 집에서 먹고 자고 할 때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도 아주 애틋하셨어요. 저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며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겠다 하셨고 그 덕분에 저랑 제 동생은 배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학원 거의 다 경험해보며 자랐습니다. 그 덕분인지 둘 다 공부 잘해서 대학도 잘 갔고 부모님 지원받아 유럽 여행도 둘 다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 다양한 경험이 다 득이 되었던 건지 제 동생은 외국에서 연봉 2억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외국계 회사 다니고 있어요. 훨씬 더 잘 사는 집 많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에게 늘 어느 자리에서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남들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대 보내다가 어느 남자와 연애를 했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전남친이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연인들처럼 사랑했고 2, 3년 사귀며 서로 결혼 얘기도 자연스레 나왔죠. 전남친이 자상하고 착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과 미래를 꿈꿀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줌마, 아니 전 예비시모는 진짜 제가 만나본 사람 중 최악이었어요. 인사차 식사 자리를 만들어 처음으로 그 전남친 부모와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 하시더군요. 제가 셀카를 잘 찍긴 하지만 그래도 딱히 얼굴이 모났다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집 엄마는 절 보자마자 대뜸 생각한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이마도 납작하고 턱도 작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상학적으로 너무 별로라는 이야기를 제 면전에서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빴죠. 왜 사람 외모 갖고 그러시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안 분위기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연세를 여쭙길래 아빠가 엄마보다 3살 어리다라고 했더니 기함을 하면서 그럼 엄마가 아빠 잔뜩 무시하면서 사셨겠네? 에그머니나 보고 자란 게 그런 걸 텐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런 집에 장가 보낼꼬?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은 나이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시고요. 저희 앞에서 다투신 적도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뭐가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연상연하는 아니다라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전남친 부모님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0살이나 많으세요. 꼭 나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집안도 엄청 가부장적이라서 남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무시하고 사셨댔고요. 본인이 정작 그런 대우를 받고 살면서 누가 누구더러 혀를 끌끌 차는지요. 게다가 저희 집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예 대놓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른이 이렇게까지 교양이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돈은 얼마나 있어? 결혼할 때 얼마나 해줄 수 있고? 아,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혹시 현수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 결혼은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모자라는 건 일부 대출도 받고. 아니, 대출을 왜 받아?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면 신혼부부 잘 살 수 있을 텐데. 물론 우리는 현수 형도 곧 장가 가야 해서 많이는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너희 집에서 얼마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너 장녀라면서? 그러면 집에서 좀 해주시겠지. 우리는 한 2천만 원밖에 못 해줘. 야, 너희 집에선 얼마나 해주시는지 한번 여쭤봐. 아니, 돈이 별로 없으신가? 너더러 양가 지원도 생각 말라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희 부모님은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저희 뜻이 있어서요. 그때 전 남친이 급하게 끼어들며 엄마, 유리네 집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했잖아. 아버님도 현역이시고 어머님도 지금 미용실 하시는 거 가연동에서 2층짜리 건물 통째로 쓰셔. 얼마나 잘 되시는데. 그냥 지원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서 살고 싶다는 거야. 독립하는 거니까. 그래? 그건 내가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나 보다. 뭐 얘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하시며 전 남친 엄마는 살짝 깨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의도 없고 말끝마다 야, 너 하시는 게 전혀 저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전 남친도 본인 어머니가 부끄럽긴 한지 계속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 역시 씹은 얼굴로 표정 관리 못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 남친 엄마가 이번엔 저희 부모님 학력을 물으시더군요. 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나오셨고 엄마는 집안 사정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뭐라고? 중졸? 엄마가 중졸이시라고? 전 예비 시모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며 건수 잡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요즘에 무슨 중졸이 다 있어? 너희 외가 엄청 가난하셨나 보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을 고등학교도 안 보내셔? 아니, 중졸 치고 그럼 되게 성공하신 거다. 2층짜리 미용실 원장이 다 되셨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더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니 전 남친은 급하게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전 남친이랑 엄청 싸웠네요. 제가 그런 분은 내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가 않다고 파혼하고 싶다고 하니 전 남친이 엉엉 울면서 엄청 매달렸어요. 냉전이 거의 3달 지속되었는데 그 기간 내내 저에게 무릎 꿇고 빌었으니 말이에요. 말로는 저랑 결혼하면 자기 엄마랑 통화도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만 만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 생각이 많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집에다가는 차마 예비 시모가 엄마 중졸이라고 잔뜩 무시하더라 어쩐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기 싫어. 현수 씨 엄마 이상해. 별로야. 라고 얼머무리며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제 전남친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잘했거든요.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순하고 착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이왕 결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전 그러면 부모님들까지 다 같이 만나보자고 하셨고 전남친도 이해 좋아라 하며 본인도 엄마랑 엄청 싸웠고 이제 말조심하기로 자기랑 약속했다며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 의견도 있고 해서 상견례인 듯 아닌 듯 양가 부모님들까지 총 6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남친 엄마가 본인은 차 오래 못 탄다면서 자기네 집 쪽으로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 한식당으로 잡았어요. 솔직히 그것부터 저는 빈정상했습니다. 차를 오래 못 타긴 무슨. 전남친 엄마는 주말마다 지인들이랑 등산 다니느라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기선제압인지 꼬라지 부리는 건지. 아무튼 그때부터 심상치 않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양가 부모님들 첫 대면에서는 서로 하하호호하며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미용실 하신다더니 정말 헤어스타일이 고급스럽고 멋지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전 제 머리 드라이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해준 거예요. 하며 엄마가 엷게 웃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 엄마가 아, 본인이 하신 게 아니세요? 그럼 이제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네요. 약간 노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 미용실 직원들 실력 좀 키워야겠어요. 하면서 웃으시더니 본인이 원래 거짓말을 못하고 직설적이라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순간 기분이 나쁘신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며 고객님이 되실지도 모를 뿐이니 피드백 잘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저희 손님분들 중에서는 불만족하고 가신 분들은 없어요. 10년 넘는 단골분들도 많으신데요. 라고 하시니 전 남친 엄마가 미용실이 다 그렇죠. 그냥 얘기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머리 자르고 뽑고 하는데 뭔 그리 대단한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또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때부터 거의 입을 다무셨습니다. 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언짢으신 티를 내셨고요. 전 남친은 때마다 본인 어머니에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미용실 얼마나 실력 있는데? 인터넷에 쳐봐. 평도 다 좋아. 나도 거기서 머리 몇 번 자른 적 있는데 엄마 기억하시잖아요. 잘 잘랐다고 칭찬하셨을 땐 언제고. 라고 하니 전 남친 엄마가 그냥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이미 속으로 정하셨대요. 이 집에 우리 딸 절대 시집 보내면 안 되겠다고요. 어쨌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앉아있는데 전 남친이 분위기 살린답시고 맥주도 시키고 그랬지만 별 소용 없었습니다. 전 남친의 아버지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셨고요. 그러다가 전 남친 엄마가 드디어 돈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실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마음 같아서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은데 딸이 극구 사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해줄 수 있으시냐고 거기서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떻게 그걸 전부 다 까발릴 수 있겠냐며 현수 쪽에서는 얼마 생각하시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도 기분이 나쁘신 게 티가 나는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 저기 땅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팔면 손해라서 한 2천만 원 해주고 나중에 그 땅 나눠서 현수 내주면 되죠. 우리는 나중에 줄 수 있다 치면 유리 쪽에서는 줄 수 있는 만큼 해줘야 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 힘들어요. 대출을 뭐 받는다는데 요즘 이율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애들 좀 도와줍시다. 하시더군요. 저는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전 남친 엄마도 기분이 나쁜지 그때부터 말수가 급격히 줄더라고요. 이제 적당히 자리 마무리하고 일어나려 하니 전 남친 엄마가 갑자기 그런데 자수성가를 하신 거죠? 듣자 하니 집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졸이라고 하시던데 라며 학력 얘기를 다시 꺼내시더군요. 세상에 저번에 들었지만 꽤나 놀랐지 뭐예요? 제 주변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들이지. 우리 유리네 외가가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런 집에서 미용일로 이렇게 성공하시고 참 대단하세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일 못하겠던데. 생활력이 참 강하시네요. 집이 가난하셔서 그런가? 저는 영 바깥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남들은 저더러 온실 속 화초라고 놀리지만요. 하며 전 남친 엄마가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비아냥대는 소리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 가난하다 가난하다 하시는데 집마다 사정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픈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긴 그만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도 없어진 와중에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 엄마가 오기가 생긴 듯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나도 고등학교 별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집에서 대학교까지 보내준다는 걸 내가 공부하기 귀찮다고 거절했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나중에 사람 구실한다고 얼마나 귀에 딱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사람 구실이라는 말에 강조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저희가 뭐라고 더 대꾸할 틈도 없이 남친 엄마는
중졸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는 다 고졸이고 우리 현수 아빠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보면 유리네 집이랑은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라고 하길래 저희 엄마가 나는 중학교만 나온 거 부끄러워한 적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학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은 안 맞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교양 차려서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우리야 괜찮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면 뒤에서 수군대지 않겠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 대 집안이 엮이는 일인데 격이 좀 안 맞기도 하고요. 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발끈했더니 전 남친 엄마가 어머어머 하면서 저더러 어른한테 대들고 그런다며 놀란 척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그냥 상종할 가치가 없다며 저에게 속삭이시고는 아버지 챙겨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격이 안 맞다고 느끼는 건 저희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엄마 된 입장에서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요. 더 진행되기 전에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딸이 조금도 미련 갖지 않고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인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파혼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가려니 전 남친이 헐레벌떡 저희 부모님과 저를 잡더라고요. 저는 헤어지자고 하고 그렇게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혹시나 해서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남자는 괜찮은데 시부모 자리가 영 별로라고 파혼하길 잘했다 하시며 잘된 일이니 개의치 말라고 하셨어요. 자식 마음에 나는 상처야말로 엄마의 상처라면서 제가 괜찮으면 엄마도 괜찮다고 되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파혼했던 3년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괴감에 술도 참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잘 살아보려고 소개팅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 동생이 외국에서 돌아와 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됐고 지금 집이 좁다고 느껴서 54평짜리 아파트 탑층에 어느 복층을 매매했어요. 부모님 돈이랑 동생이 번 돈 합쳐서 융자 하나 없이요. 꽤나 비싼 아파트입니다. 지금 시가는 모르겠는데 당시 매매했을 때 19억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 인테리어에도 거의 1억 들여서 잘했고 저도 가구랑 소품을 고급스러운 걸로 고르는데 일조했어요. 집 다 꾸미고 나니까 정말 모델하우스 뺨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이 좀 넓기도 했고 아빠와 제 동생이 아무리 집안일을 같이 한다고는 해도 깐깐한 성격상 가사일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엄마가 미용일에 고질병인 손목 부상으로 집안일이 버겁다 느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남한테 집안 잘 안 맡기는 엄마라 그동안 아무리 바빠도 가사 도우미는 안 구했는데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체력도 안 된다 싶어서 결국 구하게 되셨습니다. 엄마 성격상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집에 잘 안 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파출부 면접도 참 많이 받네요. 물론 면접비도 5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2주 정도 틈나는 대로 가사 도우미 면접을 보았을까. 그 주말 오후도 역시 면접이 한 건 잡혀 있었고 모처럼 저랑 엄마가 집에 있어서 같이 그분을 보기로 했어요. 띵동 하고 벨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얼굴이 잡혔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엄마는 그때 화면을 못 보셨고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다가갔고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하며 면접자가 환히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엄마가 안방에서 슬리퍼를 신고 걸어 나오시며 면접자분 오셨는데 어서 안으로 안 모시고 뭐해? 라고 말씀하시다가 면접자 얼굴을 보고 똑같이 굳으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전 남친의 엄마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친 엄마가 잠시 뒤 정신을 차린 듯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친구 집에 온다는 걸 하며 횡설수설하듯 나가려 했고 저는 순간 입가에 웃음이 씨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남친 엄마를 막았고
온 김에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말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인지 면접 보러 온 거 다 아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부끄러워 마시고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그 아줌마를 연행하듯 양팔로 잡아 끌며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한순간에 저희 집 거실에 앉게 된 전 남친 엄마는 바늘방석이라도 앉은 듯 심기 불편해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집 내부를 여기저기 살펴보시는데 많이 놀라신 눈치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으리으리하니까요.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파출부일 면접 보러 오셨죠? 왜 도망가고 그러세요? 뭐 부끄러워서 그러세요?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중졸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성공하는 마당에. 라고 했더니 그 아줌마가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제가 연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더니 파출부는 웬일이세요? 남의 집 가사일이 얼마나 고된데. 게다가 저희 집은 2층짜리 54평이라서 꽤 힘들어요. 물론 페이는 좀 세긴 하지만요. 우리 엄마는 성격이 워낙 너그러우셔서 엄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낌없이 베풀거든요. 월급도 빵빵하게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돈 많이 주니까? 집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계속 쉬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온 거야. 나도 면접 처음 보는 거거든? 저희는 경력자 구하는 건데요. 보니까 가사 도우미 20년 경력이시라던데 그럼 허위 경력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저 신고해야겠어요. 제가 한마디 하자 전 남친 엄마는 사색이 되어서 그제야 아니라고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평생 가정주부 하셨다면서 미용실 40년 하신 저희 엄마는 억세고 독한 사람인 양 으스대더니 말이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이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나 싶어 뒤늦게 열받더군요. 저희 엄마는 고상하게 차 한 잔 내려주시며 여기까지 오신 것도 고생하셨는데 차나 한 잔 하고 가세요. 저희는 집이 워낙 넓어서 아마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바닥이 대리석이라 관리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비록 중졸이지만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보시다시피 집에 귀중품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믿음직한 사람 구하고 있습니다. 인성도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죄송하지만 면접에 불합격 되셨어요. 라고 고상하게 말씀하시고는 면접비예요. 원래 5만 원 넣어드리는데 저희는 구면이기도 하고 또 사정이 안 좋아 보이시니 조금 더 넣어드렸습니다. 하며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전 남편 엄마가 그 봉투는 쳐다도 안 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대뜸 일어나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현관 쪽으로 안내하며 이제 그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면접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신 고졸이시니 중졸이신 저희 엄마보다 좋은 일자리 구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씩씩거리며 저희 모녀를 째려보더니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문이 쾅 닫히자마자 저랑 엄마는 배를 붙잡고 웃었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그날만큼 통쾌했던 감정은 다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 무시하더니 꼴 좋다 싶었고요. 얼마나 열등감이 심하고 자격지심이 대단했으면 그랬을까요? 가사 도우미로 일한 건 또 왜 숨기고 가정주부라고 저에게 말했으며 중졸인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무시하려 했는지. 집에 땅 있다는 말도 보나마나 거짓말이겠죠. 남자 괜찮은 것만 믿고 대뜸 시집가려 했던 지난날의 저도 참 한심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저는 친정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엄마랑 언성 높여 다투는 모습도 자식들에게 많이 보여주셨고 또 말투 자체가 약간 윽박지르는 느낌이라 밥은 먹었냐는 한마디도 저는 혼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괜히 쫄 때가 많았거든요. 아빠 생김새도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고 워낙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살결도 까맣게 타고 머리도 항상 짧은 스포츠 머리라 남들이 보면 아마 조폭인 줄 알 거예요. 인상도 매서운 데다 말투까지 그러니 아빠 속내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런 아빠가 내심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희 남매에게 서운함을 느끼셨을 테고, 그래서 애정 표현이랍시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한창 예민할 사춘기엔 그게 더 역효과라는 걸 세심하진 못한 아빠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고등학생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한순간에 집 분위기는 우울해졌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돈 사고를 쳐서 엄마가 수습하느라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일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저희들의 바쁜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셨고요. 아빠만 아니었으면 아마 엄마도 저희 남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그날도 새벽에 일을 나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한순간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빠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매일 술을 드셨고, 저랑 제 동생은 그런 아빠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있을 때 좀 다정하게 잘하지 하는 생각에 후회감에 괴로워하는 아빠한테 모질게 말도 하고 그랬었네요. 아빠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성격이 좀 누그러지신 듯도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걸걸한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저랑 제 동생은 성인 되자마자 각각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아빠랑 살기 싫어서요. 엄마도 없고 아빠는 싫고 어린 나이에 그때는 그냥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은 바로 군대에 가서 말뚝을 박았고 저는 집이랑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 전문대에서 치위생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기숙사 다니며 알바도 하고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는 1년에 2번 정도만 찾아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아빠라는 생각에 쉽게 용서도 되지 않았고 어린 마음에 아빠랑 연을 끊고 싶단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일 겪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신 아빠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말투도 조금 누그러졌고 또 저희 남매한테도 미안하다면서 전에 없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나름 노력하는 아빠 덕분에 저희 남매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전화 통화도 하고 전보다는 아빠를 자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서먹한 사이인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나름 열심히 모은다고 모은 돈 5천만 원을 가져갔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시댁이 주유소로 돈을 잘 버는 집이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저희 부부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2억 5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보답 인사드린다고 여윳돈 끌어모아 시어머니 명품 가방도 사드리고 선물도 많이 해다 바쳤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없이 자라서 뭘 배웠겠니?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기우는 결혼이지.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나는 결혼식 때 하객들도 많이 안 부를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참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성품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 전부터 제게 상처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할 수 없었던 건 속도 위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우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늘 제 편을 들어줬고 저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어리기도 했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렇게 툭하면 저를 구박하시며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눈을 흘기셨고 특히 돈 문제로 저를 너무나도 많이 서럽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사업을 도우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가져오고 있었고 저는 치과 다니며 2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의 반도 못 번다면서 무조건 애 낳기 직전까지 일하라고 윽박 지르셨어요. 진짜 너무 서러웠지만 어디다 말할 데도 없더라고요. 친정엄마는 하늘에 계시지. 아빠랑은 이런 일로 고민 털어놓으며 울만한 사이도 안 되었고요. 남동생은 군대 일로 바쁘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기가 내 얼굴에 침 뱉기 같더군요. 시댁이랑은 게다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냥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 반합가나 다름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도 툭하면 전화해서 잠깐 외출해서 은행 좀 갈 수 없냐, 어디다 돈 좀 보내라는 둥 자잘한 심부름을 하시질 않나, 퇴근하고 나면 신혼집으로 가지 말고 시댁으로 가서 밥 좀 해놓으라고 일을 시키셨어요. 물론 남편이 다 막아주긴 했지만 그런 점이 어머님 마음에 더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불여우라고 생각하셨는지 안 보이는 데서 더 음흉하게 괴롭히셨어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갑자기 제 소지품 검사를 좀 해야겠다면서 가방을 막 뒤져요. 그러면서 립스틱이 왜 저번 거랑 다르냐? 너 집에 몇 개나 있어? 너 된장년이? 게다가 임신도 한 애가 뱃속에 아이는 생각 안 하고 이런 화학물질을 막 바르는 거야? 네 친정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거 안 된다고 진작 알려주셨을 텐데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모르면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서 알아보든 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가 저는 임신 8개월쯤이었고 어머님이랑도 반년 정도 매일같이 뵈니 저도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나름 소심하게 반항하기도 하고 할 말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임신했을 때 이 정도 립스틱은 태아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대요. 스트레스가 제일 위험한 거라던데. 라고 하며 제가 어머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셨죠. 그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불쾌한 감정을 계속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름 반격을 해갔고 그런 시간들은 어머님이 저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그래도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다고 하니 신혼집도 해줬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음에 안 차셨겠죠. 친정 엄마도 없는 만만한 집 딸인데 제가 그저 네네 죄송합니다 모두로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길 바라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시댁의 재정적인 면을 노리고 남편에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편견을 갖고 계세요.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긴 쑥스럽지만 저는 대학 행사에서 메이퀸으로 뽑힐 정도로 나름 외모가 나쁘지 않고 학생 때야 돈도 없고 요령도 없어 너저분하게 다녔지만 돈 벌기 시작하면서 옷도 단정하게 잘 입고 그 나이대 정도로 꾸미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끔 서울 가면 명함도 2번 받은 적이 있고요. 남편도 솔직히 제 겉모습에 반해 먼저 저한테 번호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건데 어머님은 제가 일부러 남편 근처로 가서 꼬셨다고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집안 사업을 같이 하는 거라서 솔직히 계속 시댁 근처에 살아야만 했고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매 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견디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렇게 산 거죠. 게다가 저는 나름 아빠한테 면역이 된 사람이라서 시어머니의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크게 타격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깡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임신 막달까지 어머님 말씀대로 직장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약간 오기였던 것 같아요. 애기 낳고 나면 적어도 2년은 쉬어야 할 텐데 그동안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논다고 욕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3주로 계약했다고 하니 혀를 끌끌 차시며 남들은 친정엄마한테 가서 100일까지 받고 오던데 너는 그런 것도 없고 딱하다 참. 네가 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딱하다는 거야. 100일 편하게 친정 가서 있다 오면 좀 좋아? 라고 하시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친정엄마 안 계신 거 모르고 결혼시키셨냐고 나름 한마디 했을 텐데 애기 낳기 직전 만삭이라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그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제 가슴에 비수로 꽂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은 차갑게 하셔도 며느리라고 산후조리비를 대신 내주겠다 하시더군요. 제가 3주 계약했다니까 2주만 하라고 하시는 걸 남편이 초산인데 당연히 3주 꽉 채워 쉬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3주 조리비 그대로 내주셨습니다. 아니, 사실 조리비는 저희가 이미 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굳이 주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자랑하래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비 다 내줬다면서요. 사람들 앞에서도 만날 때마다 그 소리 하시더군요. 내가 우리 며느리 산후조리원비 3주치 다 내줬어. 이런 시어머니 또 있나? 친정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솔직히 안 챙겨주셔도 되니까 막말만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자연분만해서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속도 위반했다고 남사스럽다면서 제 뱃속의 아기한테 별 관심도 없더니 막상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쁘고 게다가 손자라고 하니 더 애정이 가셨나 봐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에서 목 빼고 기다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생아 면회 시간 매일같이 꽉 채워보시고는 그것도 아쉬워서 간호사한테 조금 더 보여달라고 조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우리 손자. 보니까 나를 닮았네. 저 눈 땡그란 것 좀 봐. 피부도 뽀얗고. 내가 하얀 편이잖아. 보니까 우리 손자가 나를 똑 닮았네. 그렇게 첫 손자 뽕에 차서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참고로 저도 하얗고 눈이 큽니다. 게다가 제 아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랑 판박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제 남자 버전이라고 놀릴 정도인데 어머님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저 진통 올 때부터 사위한테 10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걱정하시더니 결국 한달음에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아이 낳고 나면 그때 오셔도 늦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아빠처럼 무뚝뚝한 분이 딸이 아이 낳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통하는 내내 아빠는 제 남편보다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내내 종종 걸음으로 도시며 식은땀도 흘릴 정도로 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슬퍼하냐며 사회 나가면 험한 일들 투성이라고 소리 지르시고 제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진통 10시간이 넘어가자 친정아빠는 제 담당이한테 찾아가서 그냥 수술시켜주면 안 되냐고 사정까지 하실 정도였다네요. 결국 12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고 시댁 식구들은 그 후에 모두 도착했다고 하네요. 저는 출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수면 마취하고 처치를 받았고요. 눈 떠보니 친정아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니 아빠가 엉엉 우시며 이제 됐다고 제가 안 깨어나서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빠 우는 모습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 봤어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병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생아실로 가서 아이부터 보고 있었고요.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쭉 제 곁에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제 병실로 올라왔고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분 좋은 목소리로 사돈어른, 우리 손자 너무 잘생겼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친탁을 했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닮았는지 하시더군요. 친정아빠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내심 복잡 미묘한 표정이셨고요. 그런 표정으로 저 구석에 서서 조용하고 애틋하게 절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내내 손자 얘기만 하셨습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할 정도였고 아빠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제 남편 불러서 한 소리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이 낳은 며느리 걱정은 조금도 안 하고 손자 얘기만 줄줄이 하고 있냐고요. 서로 체면이 있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사돈으로서 너무 서운하다고 했고 남편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더군요. 그렇게 아빠는 그냥 댁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가시면서 1,000만 원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아빠한테 그런 거금 받아본 적이 없고 또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빠한테 조금도 손 벌리지 않았었는데 이래저래 많이 놀랐던 출산이었습니다. 아이 낳고 자궁경부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고생했어요. 후처치가 잘못되어서 자칫하면 나중에 부작용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남들보다 더딘 회복이었고 그래서 조리원 들어가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병원에 있었고 아이 얼굴도 많이 못 봤어요. 저만큼 남편도 고생했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손자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며 애달아 하셨고 마음 같아선 내내 신생아실에 붙어 계시고 싶었지만 주유소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랑 남편에게 돌아가면서 아이 사진 좀 많이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셨고 나름대로 들어드리려고는 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후처치 때문에 너무 아프고 바빠서 어머님께 아이 사진을 잘 못 보내드렸어요.
첫 3일 정도는 잘 보내드렸지만 4일차부터는 제가 못 보냈습니다. 남편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제 수발 들어주느라 바빠서 시댁에 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이틀 정도 안 보내는 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해서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애 사진 안 보내니? 아까 신생아실 면회도 시간 안 맞아서 못 보고 돌아왔는데. 아, 병원 오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내가 너 보러 갔겠니? 우리 손자 보러 갔지. 아무튼 너 애 수유할 때 우리 손자 볼 거 아니야. 사진 찍은 거 어딨니? 내가 영상도 좀 남겨놓으랬지? 어머님, 저 너무 아파서 지금 수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가져갈 여유도 안 되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끊어라. 솔직히 말해서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고 애 사진만 목 빠질 듯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좀 징그럽게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5일차 되던 날 아침에 간호사가 걱정스런 얼굴로 직접 수유콜을 하러 제 방에 오시더라고요. 원래 전화로 하시거든요. 저기 산모님, 전화로 드릴 만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왔어요. 사실 산모님 시어머니 분께서 지금 조리원에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요? 왜요? 그게 산모님 계약한 3주 조리비를 부분 환불받고 퇴소 조치 시켜달라는 요구가. 네? 어머님이 저더러 나가라고 한다고요? 네, 물론 규정상 그게 어렵고요. 저희 측 과실이 아니라 산모님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소하시는 경우는 일부 부분 차감해서 환불해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산모님 의견이 아니니 여쭈으러 온 거예요. 네? 저 이제 겨우 애 낳은 지 5일 됐는데요? 알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산모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어머님 분께서 지금 거의 5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산모님 퇴소를 요구하시는 바람에 업무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하고도 상의를 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